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결혼 2년차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안을 대하는 행동들에 대해 더는 지켜만 볼 수가 없어서 더 이상의 결혼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 남편이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바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연애했을 때 느끼고 봐왔던 감정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현실은 제가 상상해왔던 그림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남편 하나로는 행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법적 서류상 되돌리기 힘들었었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의견 차이로 시작된 삐걱거림은 결국 결혼 2년 만에 서로에게 아픔만 주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시댁 집안에서 저와 엄마를 무시하는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제 귀에 들리게 되었고 불편한 감정들이 많아지게 되자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부부 싸움이라는 걸 하게 되었죠. 내가 아빠 없이 살아왔다고 해서 지금 무시하는 거야? 왜 어머님은 내 얼굴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 집안에 기둥이 없으니 그 모양이라면서 왜 계속 상처되는 말을 늘어놓으시는 건데? 나 지금까지 엄마랑 단둘이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안 좋은 길로 빠진 적 없었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었어. 그런데 집안에 가장이 없으면 못 배운 거고 버릇이 없는 거야? 당신이랑 결혼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다가 왜 이제 와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말하는 거 하나하나 문제를 삼으시는 건데? 우리 아빠 돌아가신 지 10년도 안 됐어. 아직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면 내 기분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거 당신은 생각 안 해봤어? 아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다 맞는 말인 양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잖아. 그럼 당신도 우리 집안에 기둥이 없어서 내가 못 배우고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매번 갈 때마다 당신의 그런 행동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 도대체 왜 어머님 편에 서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는지 설명 좀 해줘야 되겠어. 아이, 그럼 거기서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당신 편을 들어주면 좋겠소? 오히려 그게 더 큰 불화를 조성한다는 거 생각 안 해본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당신보다 인생을 훨씬 많이 경험해 오신 분이야. 그럼 한마디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도 일단 받아들인 뒤 나중에 기회 봐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걸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 되지. 꼭 그 자리에서 우리 엄마한테 이건 뭐가 문제고 저건 잘못된 거고 또박또박 말대꾸하면 우리 엄마가 기분이 좋으시겠어? 내 눈에도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당연히 나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지. 대놓고 우리 집안 무시하는데 좋게 받아들이라고? 가진 것도 없는 집안 걷어들였으면 토달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잘하라면서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차별은 잘못된 거라고 몇 번이나 참고 있다가 말씀드린 게 문제야? 항상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러시잖아. 그것뿐이야? 어머님이 나를 무시하고 막대하니까 이제 형님도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고. 그럼 당신이 옆에서 내 편이 되어주고 잘못된 걸 막아줘야 하는 건데 정작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니 내 마음이 어떻겠어? 이런 대우 받으려고 당신과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나 지금 너무 후회가 돼.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라고.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 볼 거고 결국 그 끝은 이혼이겠지. 참나, 이런 문제로 이혼을 한다고?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 필요도 없는데 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려고 해? 그냥 좋게 넘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남편과 저는 그날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크게 목소리 높여 서로에 대한 불만들을 털어놨고 결국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까지 주게 되었어요. 평생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이 결혼 이후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자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게 되면 앞으로 함께 살 날의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큰 상처를 주고받게 된 이후 저희 부부는 예전처럼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자 남편은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는지 시모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고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며 주말에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라앉은 분위기와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 시부모님과 형님네에는 당장이라도 저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걸 참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껴져 왔었어요. 그리고 시모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너 요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내 아들과 안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그럴 생각인 건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야? 이래서 아이는 가질 수 있겠니? 살다 보면 서로 삐걱거릴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은 말 몇 마디 들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아직까지 꿍에 있으면 되겠어?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어머님은 제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항상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거예요. 살면서 이런 대우 받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저희 엄마 남들한테 무시당할 뿐 아니시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가정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보시기에 제가 많이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기회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하실 거면 애초부터 결혼을 허락하지 마셨어야죠. 최근 들어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것조차 많이 두려워졌어요. 제가 또 상처를 받게 될까봐 계속 피하게 될 정도라고요.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한마디가 저에겐 아픔으로 다가온다고요. 여기서 동서가 인생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야.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운할 순 있어. 하지만 그걸 동서가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많은 걸 바꿀 수 있을 텐데 어머님이 집안에 대해 몇 마디 했다고 상황을 이런 식으로 끌고 오는 거 보면 상당히 미련하고 앞으로가 너무 걱정이 되네. 그래, 맞다. 시애미가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상황을 끌어야 되겠어? 이래서 내가 우리 큰며느리를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다. 매사에 항상 긍정적이잖아. 너도 보고 좀 배워라. 불만을 계속 품고 있으면 한두 끝도 없이 미움만 커질 뿐이야. 내가 하는 말들 대충 흘려버리고 애 가지는 거에나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2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으면 어떡해? 너도 지금 나이가 적지 않은데 더 늦어지기 전에 아이를 봐야 할 거 아니야. 1년이 지날 때마다 몸의 변화는 하늘과 땅 차이다. 지금도 많이 늦었으니까
웬만하면 올해 안에 소식을 들려줬으면 좋겠구나. 이런 감정 상태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형님,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님이 형님 집안을 함부로 판단하고 막말해도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이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형님이 당해보지 않았으니 뭘 알겠어요? 이런 일방적인 대화는 그만하고 싶네요. 더는 대화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된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모가 저를 불렀을 땐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씀하는 것들 때문에 남편과 안 좋은 관계까지 이어지게 된 걸 좋게 풀어주려고 부르신 줄 알았지만 제가 너무 앞서서 기대했다는 걸 알게 되자 더는 기대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뒤따라온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더 충격이었고 이혼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네가 뭔데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 원래 이렇게까지 예의 없는 사람이었어? 나한테 큰 소리 치기 전에 당신 집안 식구들이 뭘 잘못했는지부터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따지려고 날 쫓아온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미안하지만 우리 관계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더는 도와줄 수 없다는 거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그냥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거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충분히 좋게 풀어갈 수 있는 걸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먼저 용서를 구하지. 시작은 어머님이 먼저 했고 내 편에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은 당신한테 실망을 했는데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그동안 내가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 우리가 부부가 된 지 벌써 2년이야. 이 긴 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거 같니? 얼마나 많이 참아왔으면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겠냐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얼굴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나한테 상처를 줄지 고민하는 당신 어머님 때문에 나 요즘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있어. 이런 말 하지 않는 것도 괜히 또 듣기 싫은 말 내 귀로 들어올까봐 조용히 있었던 거야.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자. 정말 다행인 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으니 새 출발하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 요즘 당신 가족들 때문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내 사업 매출에 지장까지 생겼다고. 남편과의 부부 생활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고 확고하게 결정한 뒤 이혼 통보를 하고 뒤를 돌았는데 남편은 무슨 미련이 있는지 제 팔을 잡고 안 놔주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던 제가 회사에 신경을 쓰지 못해 매출에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죠. 비록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하며 운영해왔던 회사가 단 한 번도 매출이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시댁 식구들과의 문제가 생기게 된 이후로 조금씩 떨어지던 매출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제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 남편도 이혼을 받아들였고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엄마의 전화 한 통으로 이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최근 들어 몸이 계속 좋지 않았던 엄마가 정밀 검사를 받았었는데 갑상선에 종양이 발견됐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자마자 이별을 하게 될까봐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정말 다행히도 엄마는 악성 종양은 아니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수술도 간단하게 끝나는 거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길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었죠. 남편과 이혼 문제로 정리를 하던 도중에 집 밖으로 갑자기 뛰쳐나간 거라 저희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시모에게 알렸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선 병실을 찾으셨어요. 저희 엄마에게 시모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병실을 알려드렸는데 시모 혼자만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병실 문이 열리자마자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그리곤 시모는 저희 엄마의 몸 상태가 어떤지 한번 훑어보곤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에휴,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구만. 난 또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닌가 보네. 내 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너가 놀라서 뛰쳐나갔다고 심각해 하길래 어떤 상태인지 뵈러 온 거거든요. 다행히 마음 편히 음식 좀 먹을 수 있겠네. 혹시 몰라서 족발을 사가지고 왔는데 식기 전에 먹고 가도 되는 거죠? 예, 저기 테이블 정리 좀 해줘라. 정신없이 오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거든. 안사돈, 여기서 먹는다고 문제되는 건 없죠? 다음날 수술 날짜가 잡혔다고 하던데. 그럼 지금 금식 기간인가요? 작은 며느리 너도 들고 싶으면 와서 좀 같이 뜯던지. 이 집이 족발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네가 평소에 사돈한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줬으면 갑상선에 종양이 생겼겠니? 없이 살면 마음보라도 곱겠어야 안 아픈 건데. 네가 그 모양이니 사돈이 입원했잖니. 내 아들과 이혼 준비 중에 있다면서? 사돈은 알고 계셨어요? 이런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죠? 얘가 보기와 다르게 앞뒤가 꽉 막혀서 사람을 얼마나 피말리게 하는지 몰라요.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혼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줄 안다니까요. 저희가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손해까지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소송까지 가려고요. 잘못은 사돈 집안이 먼저 했는데 왜 저희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술 앞두고 제가 분위기를 너무 심각하게 만들었나요? 그래도 사돈도 알 건 아셔야죠. 저도 오죽하면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가진 게 없는 집안이라서 그런지 저희 집안과는 격이 맞지 않더라고요. 이래서 수준에 맞는 집안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온전치 않은 집안이라서 그런지 며느리가 버릇이 너무 없더라고요. 사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방금 뭐라고 했죠? 수준에 맞지 않는 집안이라고 했나요? 가진 게 없다고요?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수술을 앞둔 환자 앞에서 족발을 뜯고 있는 사돈이야말로 격이 떨어지는 행동 아닌가요?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애미의 그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참 처렴하시네요. 그래도 걱정돼서 예의상 찾아와 줬는데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와 시모는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았고 저는 그만 나가달라고 테이블 위에 벌려놓은 족발을 다시 봉투에 넣어 남편의 손에 쥐어준 뒤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어른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버릇없이 치웠다며 엄마가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고 순식간에 병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병원 관계자분들이 바로 앞에 있어서 더 큰 피해는 없었지만
시모가 수술을 앞둔 엄마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은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제 몸에 손을 댄 시모까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시모 또한 갈 때까지 가보자며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며 끝까지 가보자고 저에게 얼굴을 붉혔고 엄마는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진정이 됐는지 제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엄마의 수술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진정시키며 하루빨리 정리할 거라고 엄마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옆자리를 지켜 드렸고 다음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상선에 생긴 종양이 악성은 아니었지만 꽤 크게 자라있던 상태였고 까다로운 위치에 종양이 생겨 제거 수술 시간은 약 2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실로 옮겨진 엄마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 담당 의사는 다음날 상태 보고 괜찮으면 퇴원해도 된다며 통원 치료를 권장했어요. 엄마는 그날 수술 직후라 깨어나신 뒤 몇 시간 정도 힘들어 하셨지만 다음날은 전과 다르게 빠르게 회복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통원 치료하면 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병실 밖에서 꽤 시끄러운 목소리가 병실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밖을 살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가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며 들것에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남편이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수술실로 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털썩 주저앉아 수술실을 바라보던 남편이 오열을 하면서 괴로워하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시모가 옥상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저 또한 많이 당황했었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뒤이어 형님네와 시부가 수술실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입원해 계셨던 병실에서 나오며 저를 찾길래 오열을 하고 있던 남편을 두고 엄마를 부축해 드리고 있는데 많은 의료진들이 이사장님 쾌차하시라며 병실 앞으로 몰려오자 시댁 식구들이 저희 가족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가까이 다가오더니 왜 저희 엄마가 이사장님이고 의사분들이 몰려왔냐며 자기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었냐고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길래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했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던 건데 우리 엄마 이 병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시다가 3년 전에 정년 퇴임하셨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 당연히 집에서 쉬고 계시는 거였고 그런데 우리 집안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 식구들은 우리 가족을 항상 무시했잖아. 내 입으로 엄마가 과거에 이사장이셨다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미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상황 설명을 하면서까지 결혼 생활 유지하기 싫었어. 이미 퇴임하시고 쉬고 계시는데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부 설명드릴 필요 없잖아. 엄마 혼자 살고 계시는데 굳이 넓은 집이 왜 필요해? 항상 검소하셨고 나 또한 그런 엄마의 모습을 봐오면서 살았었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하지만 당신 집안은 우리 집안의 겉모습만 보고 없이 산다며 무시하기까지 했는데 내가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어.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결혼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 거야.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지. 겉으로 보이는 사치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이 그래도 남들과는 다를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고 잘못된 길을 바로 잡을 거야. 이제 그만 나와줄래?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냐? 장모님이 이 병원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했었다는 한마디만 해줬어도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 엄마가 병원 이사장이었다는 말을 했다 한들 달라지는 게 있었을까? 아, 아마 돈 보고 빈대처럼 더 붓긴 했었겠지. 하지만 당신의 그 검은 속은 절대 바뀌지 않았을걸?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지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우리 관계는 변하지 않아. 장모님, 저희 엄마 좀 신경 써 달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머리를 크게 다쳐서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셨는데 깨어나지 못하실까봐 너무 불안하다고요. 이미 나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담당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줄 걸세. 그리고 자네와 사돈이 내 딸에게 어떻게 됐는지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하기 전에 먼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 여기부터가 자네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는데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상당히 많이 피곤하니까 이제 그만 비켜주게. 남편은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앞을 가로막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옆으로 지나쳤고 남편은 땅을 치며 자기가 잘못한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을 알기 전까진 항상 무시하던 남편이 뒤늦게 바로잡으려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고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모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은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았던 거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그건 또 다른 화를 키우게 되는 일이 될 것 같아 그냥 넘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손을 쓰지 않아도 이미 시모는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과거에 자기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 되돌아봤는지 저와 다시 시작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저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도 없으니 금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외적인 모습으로 상대방의 기준을 정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무더운 여름날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